안녕하세요. 67세 된 정태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오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평생 짠 음식만 찾아 먹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세에 결혼해서 올해로 39년째 아내 순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2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현장 일이 워낙 힘드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습관이 잘못됐나 봅니다. 현장에서 먹는 점심은 항상 짜장면이나 짬뽕이었어요. 김치찌개에 라면 넣어서 끓인 것도 자주 먹었고요. 집에 와서도 아내가 해놓은 반찬보다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만 찾았습니다. 아내가 그때부터 걱정했어요. 너무 짜게 먹는다고, 몸에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버지도 평생 짜게 드시고 살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63세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당뇨로 68세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2017년에 60세가 되면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32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축하연을 열어줬는데 정작 제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퇴직금으로 6,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15평 아파트 전세를 잡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부족한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죠. 처음에는 재취업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60세 넘은 사람을 어디서 써주겠어요. 몇 군데 알아봤지만 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더 문제가 생겼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뭔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건강한 반찬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구워주고 그랬는데 제 입맛에는 영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더 뿌려서 먹곤 했죠. 그러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시키게 되더라고요. 치킨, 짜장면, 짬뽕, 탕수육. 생각해보니 다 짠 음식들이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일했는데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배달 음식만 찾았어요. 라면도 하루에 한 봉지씩은 꼭 끓여 먹었습니다. 특히 신라면이나 너구리 같은 매운 라면을 좋아했어요. 국물까지 다 먹고 나면 속이 얼얼했지만 그게 좋더라고요. 김치도 새로 담근 것보다는 잘 익은 신김치를 좋아했어요. 젓갈도 자주 사다 놨고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같은 것들이 항상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60세부터 67세까지요. 그 사이에 몸무게가 15kg 정도 늘었습니다. 원래 70kg였는데 85kg까지 쪘어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주의하라고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약 먹기는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냥 좀 짜게 먹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아들놈이 서울에서 가끔 내려와서 운동하라고 잔소리했어요. 딸도 부산에 살면서 자주 와서 아버지 건강 걱정한다고 그랬고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올해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제를 먹고 누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것 같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아프더라고요. 식은땀도 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괜찮다 하면서 버텼는데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 혈관이 막혔다고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뚫어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생사를 오갔어요. 그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짜게 먹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라면, 치킨, 짜장면, 김치찌개. 모든 게 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독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 혈관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혈압이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운동도 안 하고 살만 쪘으니 심장에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마비가 온 거였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짠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드시면 몇 개월 못 가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있던 라면은 모두 버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젓갈류도 다 내다 버렸고요. 아내가 음식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고 간도 최대한 싱겁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싱거운 음식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가끔 짠 음식을 먹으면 너무 짜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하루에 3번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혈전용 해제까지요. 한 달 약값만 2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 온천천을 따라 산책을 해요.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85kg에서 75kg까지 빠졌어요. 아내가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받아서 식단을 짜주거든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저녁에는 닭 가슴살이나 샐러드를 주로 먹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씩 먹고요.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옛날 음식이 그리워요. 치킨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라면 광고만 봐도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요. 그러면 다시 정신이 차려지죠. 요즘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인터넷으로도 건강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됐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300mg인데 라면 한 봉지에만 1800mg이 들어있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는 3000mg이 넘고요. 제가 하루에 권장량의 3에서 4배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요. 저처럼 오랫동안 짜게 먹으면 결국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은 월 1회씩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이대로만 계속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뻐해요. 예전에는 제가 아플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지금은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를 찾았어요. 아들과 딸도 많이 안심하는 눈치예요. 특히 딸이 아버지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손자도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라고 그러니까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돼요.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하고도 건강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은데 다들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그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서야 정신 차렸냐고 하시면서도 자신들도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시죠. 산책을 하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나요. 심장 수술 받으신 분, 뇌졸중 오신 분들. 다들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젊을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의존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만 봐도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컵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걱정돼요. 요리하기 귀찮다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나 간편식으로만 때우시는 분들 말이에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세요.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외식할 때도 가능하면 국물을 남기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은 조금만 드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이제 67세입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10에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그 시간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자 결혼식까지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계속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요즘은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아내와 함께 염분 적은 요리법을 연구해보고 있어요. 다시마 우린 물이나 표고버섯 우린 물을 쓰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감칠맛을 낼 수 있더라고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허브나 향신료를 쓰면 짠맛 없이도 풍미를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건강한 음식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미역국, 나물 반찬들이에요. 간은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해요. 점심에는 생선구이를 자주 먹어요.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요. 오메가3가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닭 가슴살 샐러드나 두부 요리를 해요. 두부 조림을 할 때도 간장 대신 다시마 육수에 졸여요. 의외로 맛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조금씩 먹어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과일도 당분이 적은 것들 위주로 먹고요. 물은 정말 많이 마시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었지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운동은 산책 외에도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유튜브로 시니어 운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거든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해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계단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3층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변비도 많이 개선됐고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됐어요. 예전에는 언제 또 심장마비가 올까봐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기검진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약도 꼬박꼬박 먹고요. 혈압도 매일 재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놀라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동료들 중에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다들 몸이 좋지 않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관리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요. 저도 67세에 시작했는데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돼요.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 관리를 해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저처럼 큰 병에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특히 짠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면 먹을 때 스프 반만 넣기, 국물 남기기, 김치 적게 먹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운동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해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